어느 여름밤, 대학생인 민수는 여름방학을 맞아 부모님이 계신 시골 마을로 내려가게 되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은 언제나 그렇듯 조용하고 평화롭게 흘러가는 듯 보였지만 이번 여름은 뭔가 다르게 느껴졌다. 민수는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마을 사람들로부터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마을 근처에 있는 오래된 저택에 귀신이 나타난다는 소문이었다. 어릴 적부터 호기심이 많았던 민수는 그 이야기에 관심이 생겼다. 저택은 오랜 세월 동안 방치되어 있어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흉가로 불리며 기피 대상이었지만 민수에게는 마치 탐험해야 할 미지의 세계처럼 느껴졌다. 하루는 밤이 깊어가고 민수는 친구들과 함께 그 저택에 가기로 했다. 마을 외곽, 숲을 지나면 드러나는 낡고 커다란 저택은 어둠 속에 음산한 기운을 감돌고 있었다. 창문은 깨져있고 담쟁이 덩굴이 벽을 타고 오르며 저택을 감싸고 있었다. 민수와 친구들은 긴장된 마음을 안고 저택 안으로 들어갔다. 저택 내부는 더욱 으스스했다. 오래된 나무 가구들과 먼지 쌓인 바닥은 오랫동안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다. 민수와 친구들은 조심스럽게 저택을 탐험하기 시작했다.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긴장하며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 했지만 소리는 귓가에만 맴돌 뿐 정체를 드러내지 않았다. 소리가 나는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던 중 갑자기 옛날 스크랩북이 놓여 있는 방을 발견했다. 스크랩북 속에는 마을과 관련된 옛날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었고 그 속에는 상당히 끔찍한 일들이 담겨 있었다. 오랜 세월 전 이 저택은 어느 부유한 가문의 소유였고 그 가문은 그 당시 마을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그 가문의 마지막 상속자가 비극적인 사고로 사망하면서 저택은 버려지게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며 원혼의 저주가 깃들게 된 저택이라고 믿고 있었다. 민수 일행은 오싹한 기분을 떨치며 계속 저택을 탐험했다. 그때 뭔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고 친구 한 명이 그쪽으로 무작정 달려갔다. 혼자 남는 것이 두려웠던 민수와 다른 친구들도 뒤따라갔지만 그 친구는 이미 시야에서 사라진 뒤였다. 어둠 속에서 서로를 불러보았지만 어떠한 대답도 들려오지 않았다. 순간 허공에 떠다니는 차가운 기운이 그들을 휘감았다. 마치 숨어있는 존재가 있음을 알리는 듯한 싸늘한 기운에 공포를 느낀 민수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저택을 빠져나오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사라진 친구가 다시 나타나 그들을 손짓해 불렀다. 안도감과 함께 친구에게 다가갔지만 가까이에서 본 친구의 얼굴은 낯설었다. 민수는 그가 이곳의 상속자로 보이는 젊은 남성의 얼굴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 순간 친구들은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고 방이 무너지는 것처럼 강력한 소리가 멀리서부터 저택을 흔들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정신을 잃기 직전 민수는 희미하게 들려오는 돌아가라는 목소리를 들었다. 얼마 후 민수는 쓰러져 있던 저택 밖에서 눈을 떴다. 어찌된 영문인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친구들 또한 저택 밖에서 잠에서 깨어났다. 그들 모두가 겪은 이 일은 실체 없는 악몽처럼 느껴졌지만 스크랩북의 기록만이 그것이 현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었다. 그 후로 그 저택은 민수와 친구들 사이에서 금기시되었고 그날 밤의 일은 끝내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오직 그들만이 알고 있는 그 밤의 공포는 시간이 지나도 결코 지워지지 않았다. 민수는 이 경험을 통해 알 수 없는 세계와의 조우가 결코 가벼운 호기심으로 끝나지 않음을 깨달았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외진 시골 마을에 위치한 한 작은 집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이 집은 주변에 사람이 거의 살지 않는 외딴 곳에 있었고 마을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집에 귀신이 산다는 것이었죠. 10여 년 전 한 가정이 이곳에 이사 왔으나 이상한 사건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밤이 되면 집안에서 알 수 없는 발소리가 들리고 아무도 없는 거실에 불빛이 일렁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 가족은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집을 떠났고 그 후로 이 집은 버려졌습니다. 몇 년 후 호기심 많은 대학생들이 이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 집에 귀신이 산다는 이야기에 관심을 가졌고 그날 밤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카메라와 녹음기를 설치하고 밤새 집을 지키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기록하는 것이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학생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쯤 갑자기 집안에 설치된 카메라가 이상한 것을 포착했습니다. 아무도 없던 복도에 희미한 그림자가 나타나더니 점점 그 형태가 뚜렷해졌습니다. 그것은 사람 형체를 하고 있었지만 얼굴이 없었고 몸은 아무 소리 없이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겁에 질린 채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알 수 없는 여성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나도 명확하고 섬뜩한 웃음이었습니다. 웃음소리는 점점 가까워졌고 마치 집안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 했습니다. 두려움에 떨던 학생 중 한 명이 용기를 내어 복도로 나갔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단지 그 길고 기괴한 웃음소리만이 남아있었습니다. 학생들은 그날 밤 무사히 집을 나올 수 있었고 그 경험을 인터넷에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나름의 유명세를 얻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끔찍한 경험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도 그 집은 여전히 버려져 있으며 아무도 다시 그곳에 머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접한 사람들은 그 집에 살던 이전 가족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 다양한 추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 가족이 이사를 온 후 처음 보내던 몇 주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가족의 막내딸이 그 집의 한 구석에서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되었고, 그 후로 집안에 기이한 사건들이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막내딸은 집 뒤뜰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합니다. 그 일기장은 이전 거주자인 한 소녀가 쓴 것이었고, 그녀의 삶과 그 집에서 이불가사의한 경험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생기 넘치던 일기에 문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고통과 두려움의 이야기로 변해갔습니다.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는 더 이상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었고, 도망쳐, 이곳은 안전하지 않아라는 문구가 반복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극적인 경고에도 막내딸은 일기의 존재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으며, 그 이후로 가족은 고통과 두려움 속에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집이 특별히 영적인 존재가 머물기에 적합한 장소가 되어버린 건 아닌지 의문을 품습니다. 혹자는 그 일기 속 소녀가 무언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존재를 마주했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그 이후로부터 일어난 일들은 그 존재에 남겨진 흔적이 아니겠냐고 두려워했습니다. 결국 이 집은 그저 무서운 이야기에 등장하는 조연으로 남아있고, 사람들은 더 이상 이곳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끔씩 호기심 많은 이들이 이곳을 방문하고 겪은 이상한 경험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하며,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미스테리한 이야기로 회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마치 변형된 전설처럼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더욱더 무서운 이야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끝나지만 지금도 어느 곳에선가 바람에 스쳐가듯 이 집에 소름 돋는 전설이 서서히 또 다른 이야기를 쌓아가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언제든 그 이야기를 접하게 될지, 직접 경험하게 될지 알 수 없는 일이죠. 세 번째 이야기, 어두운 밤. 나는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한국의 한 인기 있는 포럼에서 진짜 무서운 이야기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그저 호기심에 클릭했지만 읽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끌려 들어가게 되었다. 이야기의 주인공인 민수는 한적한 시골 마을의 할머니 댁에 방문하게 되면서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다. 마을은 웅장한 산들로 둘러싸여 있고 전통적인 기와집들이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다. 이곳은 평화로웠지만 동시에 묘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잠에서 깨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을 가기 위해 방문을 열었다. 복도에 나선 그는 발밑에서 작은 발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가족 중 누군가가 깨어있는 줄 알았지만 복도를 따라 나가면서 그 발소리가 점점 그를 이끌었다. 소리는 그를 다다른 현관 앞에서 멈췄다. 이상하게도 현관문에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었다. 순간 민수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거기엔 아무도 없어야 했는데 바로 그때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나를 도와줘. 속삭임은 어린아이의 목소리였고, 민수는 본능적으로 현관문을 열었다. 밖은 짙은 안개로 인해 앞이 보이지 않았고, 희미한 달빛이 안개를 통해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다. 발길을 내딛자마자 그의 발밑에 무언가가 채었다. 그것은 낡은 인형이었다. 그러나 인형은 이미 비에 젖어 있었고, 무엇인가가 인형의 목을 단단히 조르고 있는 느낌이 들었다. 민수는 순간 손에서 인형을 놓쳤다. 그때 하늘에서 우르릉하는 천둥 소리가 들렸고, 주변 나무들이 마치 거센 바람을 맞은 듯 흔들렸다. 당황한 민수는 인형을 다시 주우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인형은 어느덧 사라져 있었다. 그는 급히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다. 이상하게도 집안은 여전히 조용하고 평화로웠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러나 민수는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할머니에게 전날 밤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이야기했다. 아, 그 아이 말이구나. 이 마을에 전설이 하나 있는데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야. 예전 이 마을에 사는 한 어린아이가 실종됐고, 마을 사람들은 그의 영혼이 산을 떠돌고 있다고 믿고 있어. 민수는 하루 종일 그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할머니의 말대로라면 그 아이는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민수는 그 아이를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다시 밤이 되자 그는 방해되지 않도록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이번에는 손전등을 들고 나섰다. 다시 그 현관문 앞에 섰을 때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열고 나아갔다. 안개는 여전히 짙었고 달빛이 가늘게 길을 비추고 있었다. 민수는 어제와 똑같은 곳에서 그 인형을 발견했다. 손전등으로 비춰보니 인형의 얼굴에는 미소가 어렴풋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인형의 눈이 그를 바라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민수는 인형을 가슴에 안고 속삭였다. 내가 널 도와줄게. 그러니까 이제 걱정하지 마. 그러자 안개가 서서히 걷히기 시작했다. 앞길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민수는 목소리를 따라 산 중턱으로 올라갔다. 어느 순간 그는 작고 오래된 무덤 앞에 서 있었다. 무덤의 비석에는 지워지다시피 한 글씨로 희진이라고 쓰여 있었다. 민수는 그제서야 희진이라는 이름이 할머니의 이야기 속 그 실종된 아이임을 깨달았다. 하지만 묘비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민수는 그곳에 인형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렇게 인형을 내려놓자 갑자기 주위의 기운이 한층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민수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설명할 수 없는 해방감과
안정을 느꼈다. 그는 왠지 모르게 더 이상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다. 이후로도 여러 차례 할머니 댁에 방문했지만 그 밤의 일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았다. 얼마 후 민수는 도시에 돌아와 그 일이 꿈이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러나 가끔씩 떠오르는 그 인형의 마지막 미소는 아마도 누군가가 평온한 안식을 찾았음을 의미한 것이리라. 인터넷 포럼에 그 이야기를 올린 것은 그로부터 몇 년 후 그 무덤의 위치가 마을 지도에서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을 때였다. 그 이후로도 민수의 이야기를 읽은 많은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갔지만 아무도 같은 경험을 하지는 못했다고 한다. 이야기는 여전히 인터넷을 떠도는 도시 전설로 남아 새로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다. 여러분도 혹시나 그 마을에 방문하게 된다면 그 아이의 미소를 기억해주길